이러면 안 되는데 있잖아. 자꾸 억측만 들어. 너 정신과 가보라고 했었잖아. 네가 좀 아파 지금.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 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방향과 완전히 다르게 뜻밖의 세계에서 찬사받는 한국의 또 다른 한류, 한국 문학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 붐이 불고 있지만 요즘 일본에서도 붐이 심상치 않아서 일본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남아 한류 중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한국 문학 인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달의 베스트셀러 10선에도 한국 도서 번역본인 오수향 작가의 1등의 대화습관,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두 권이 올랐습니다. 한국책 번역바람이라고 일컬을 만큼 K도서가 K드라마, K팝과 더불어 당당히 인도네시아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현지 도서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는 콤파스 그라메디아 소속 두 개 출판사는 한국 도서 인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현지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등장한 동화책 판권을 놓고 GPU 등 인도네시아 출판사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책은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만화였으나 그마저 그 당시는 일본 책에 밀렸습니다. 판도를 바꾼 건 아동용 과학책입니다. 2009년 번역된 Y 시리즈는 지난해까지 200만 부 넘게 팔리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과학 만화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쿠키런 과학상식 시리즈 등 유사 도서 번역도 잇따랐습니다. 한국 소설은 2011년 번역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지평을 넓혔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는 GPU가 처음 번역 출판한 한국 소설로 김지영에 이어 한국 소설 역대 판매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정유정 작가의 종의 기원입니다. 아나스타시아 무스티카 GPU 매니저는 가족을 중시하는 동양 문화의 유사성,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책 번역은 기존 한류의 영향을 받아 동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아이돌 스타가 SNS를 통해 소개한 에세이나 시집, 드라마로 만들어진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책들이 번역되는 시기입니다. GPU는 문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 소설의 독자들이 늘면서 자기계발서, 위인전, 에세이, 시집, 심리서적 등 번역 분야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원생 무티아라 하에라니 씨는 2013년 K-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수들이 읽는 책들 위주로 읽기 시작했다며, K-팝에선 경험하지 못한 한국인의 문화, 사고방식, 특성 등을 책을 통해 더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디나 찬드라 씨는 한국 소설 여러 편이 번역된 2012년부터 한 달에 한두 권씩 읽고 있다며, 처음엔 K드라마로 만들어진 소설을 미리 찾아 읽다가 한국 문학에 매료됐다고 말합니다. 딘다 푸트리 씨는 요즘엔 소설을 넘어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는다고 전합니다. 독서율이 높은 인도네시아 젊은층 상대 전략도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연평균 독서량이 2권일 정도로 독서 인구가 적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아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서 판매량은 2018년 이후 매년 10%가량 성장하고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로 소설과 만화를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도 차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미국이 주목하는 한국 문학 소식입니다. 82년생 김지영, 미국 타임지도 주목, 세계적 공감을 일으키다. 조남주 작가의 책 82년생 김지영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선정됐습니다. 타임지는 올해 4월 미국에서 출판된 82년생 김지영 영역판을 추천도서로 선정하면서 여성들이 암묵적으로 강연된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발간된 82년생 김지영은 주인공 김지영과 그 주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차별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국내에서 13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17개국의 판권이 팔리면서 세계 출판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지난 9월에는 미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전미 도서상 번역 부분 후보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 정서에만 맞는 책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인 공감을 받는군요. 뜻깊은 메시지를 던져준 작품,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책은 일본 웹상에서도 많은 평가가 남겨져 있는데 그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83년생, 공감, 그 이상의 자기 자신도 몰랐던 조금씩 쌓였던 작은 위화감과 불쾌감을 알기 쉽게 대변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한 성차별이었던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읽고 난 후 멍해졌다. 훌륭한 소설, 어머니께 권해드리고 내 것으로도 한 권 더 사야겠다. 독서는 공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을 펼치는 곳 여기저기 내가, 할머니가, 엄마가, 여동생이 그리고 내 딸이 이야기가 있었다. 여러 장면에서 울었지만 엄마가 처음에는 안정된 교사를 권하다가 역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우는 장면에서 나도 터져버렸다. 완전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급격한 근대화를 겪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 흥미로웠다. 일본이라면 아마 한 세대 전에 겪었던 일일 것이다. 김지영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생애가 가슴 아팠다. 나는 아직 10대라서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이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냥 포기하고 싶어졌다. 노력하라고 해서 노력했더니 이번엔 너무 잘나서 튀니까 안 된다든지 범죄 피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등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코 한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슬퍼졌다. 사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 법률이나 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늘어야 변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다 읽고 느낀 점은 뭐야 이게 결말이야 였다. 여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뭘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을 뿐인데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너무 많다. 분명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무의식적 잠재적으로 다른 취급은 여전하고 예를 들어 면접 때 여성들에게만 인생 계획을 묻는다든지 물론 남성들은 그들대로 힘든 점, 살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남성들의 관점이나 의견도 궁금해졌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이런 남녀 차별이 아직도 있는지 몰랐다. 일본에도 아직 차별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살아가기 힘들겠구나 하고 마음이 아팠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랄 수밖에. 어느 시청자분이 저희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이젠 한류가 아니라 컬처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한류가 불러온 그 영향은 이제 모든 나라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이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문화계까지 한류 문화가 닿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학이 뛰어난 작가들을 보유하고도 해외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답고 독특한 한국의 언어를 어떻게 외국 독자들에게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그 해답은 영화 기생충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번역가가 번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래 살고 경험이 있던 외국인이 번역을 했기에 외국의 감성에도 영화의 표현과 말이 잘 전달되었고 호평을 받고 공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급기야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쓸게 되었죠. 한류가 퍼져감에 따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유튜브 속에서도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외국인 유튜버들의 영향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소개되지 못했던 많은 보석 같은 한국 문학이 더 많이 외국에 소개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바라보며
그것에서 미래의 노벨문학상이 꼭 나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